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 주제, 이 발생주의에 따른 손익과 이연의 발생, 요거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외환회계를 배웠는데요. 외환회계랑 요 두 개 개념은요, 혼자 독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독학을 했는데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다시 되돌기가 힘든 거예요. 처음에 개념을 딱 잘 잡으면 되게 쉬운데 단추를 잘못 끼면요, 다 잠그고 난 후에 다시 다 풀어서 다시 끼우려면 너무 힘들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제는 세무 2급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를 내요. 6점 정도 되는 주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모형을 6개 배우거든요. 그중에 2개, 보통은 1개. 그러니까 되게 있죠. 중요한 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말에 우리 세무 2급이랄지 이런 데 보면 세무 2급은 기말 분계를 5개 내거든요. 5문제 3점은 15점이라고요. 뭐 내는 줄 아세요?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 외환회계, 이거 1개,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몇 가지. 뭐 이렇게 해서 5개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기말에 하는 분계는 12개 모형 중에 5개를 내요. 회계 2급, 회계 1급은 3개 내고 12개만 알면 그저 만점을 맞을 수 있는 파트예요. 그 중에서 하나를 차지하는 부분이 요 주제고요. 외환회계와 더불어 가지고 가장 있죠. 좀 선생님의 조력을 받아야 될 파트가 아닌가 이렇게 봐요. 한번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발생주의에 의한 손익의 이연과 발생이라는 주제가 있죠. 그죠? 이 용어도 좀 알아야 됩니다. 손익이 뭘까요, 여러분들? 손익 계산서 할 때 수익과 비용 아시겠죠? 손익은 수익과 비용이에요. 오늘 이거 다 못하겠네. 다음 시간에까지. 수익과 비용 이렇게 돼요.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이죠? 손익. 그러면 손익의 이연과 발생이잖아요. 이연과 발생. 그러면 수익과 비용을 뭡니까? 이연한다는 말이 뭐냐 이거죠? 이연한다는 말은. 이연이 뭐고 발생이 뭐냐 이거잖아요. 발생이란 말은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 즉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잖아. 발생주의. 발생주의에서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생은 뭐냐면 네가 잡아야 되는데 발생주의에 따라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을 시키라는 말이고, 이연이 뭘까요? 이연. 이연은 그냥 2월에서 연기한다 이렇게 보면, 2월에서 연기한다 이렇게 보면. 이연 말이 어렵죠. 이연 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연은 이게 이연 그죠? 아시겠죠? 이연에서 연기한다 이 말은 그죠? 2월에서 연기한다 말은 올해의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 왜 잡았니 이 말이에요. 네가 잡은 수익과 비용을 넘긴다 이 말이에요. 다음 기로 넘긴다는 말이 뭐야? 이연. 발생은요. 그죠? 안 잡았으니까 발생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연은 너무 많이 잡은 거야. 올해 거 왜 잡았니? 올해 거도 아닌 거 왜 잡았니? 내년도에 넘겨 이 말이고요. 발생은 뭐예요? 야, 너 잡아야 되는데 왜 안 잡았어? 제발 좀 잡아. 수익과 비용을 잡아. 이 개념이 바로 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생주의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했다라면 이런 계정은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계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이에요. 선수수익, 선급비용, 미수수익, 미지급비용이 있잖아요. 계정 과목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내 계정의 분류를 알아야 돼요. 얘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뭔지를 모르면 이 회계처리 못해요. 그게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계정 과목에 있잖아요. 분류부터 먼저 잡아야 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그냥 선수수익이면요. 아, 수익이니까 수익 계정, 비용이면 비용 계정, 미수수익이면 수익 계정, 비용 계정이면 비용 계정, 미지급 비용이면. 그러면 너무 좋겠다,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요. 이 계정 과목은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수수익은 부채고 미수수익은 자산이고 선급 비용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라는 걸 어떻게 알면 될까요? 그리고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까지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얘가 자산인지 부채인지를 쉽게 아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계정 과목은 기말에만 나타나는 결산분계인데요. 근데 여기에다가 얘 계정의 분류가 소속을 잘 모르면
끝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금을 붙여보세요. 금. 수익과 비용 계정에다가 뭘 붙이면 돼요? 금을 붙여보라고. 금. 비용을 금을 붙이고, 얘를 금을 붙이고, 얘를 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정세가 나타나서 선수금은 뭐예요? 부채가 될 것이고, 선급금은요? 자산이잖아요. 어제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수금은요? 채권이니까 자산이고, 미지급금은요? 부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선수 수익이라고 하면 이거는 부채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선급 비용이면요. 이게 자산이구나. 선급 비용이면 뒤에 금을 붙이라고. 아, 자산이구나. 그 다음에 미수 수익이라고 하면 미수금이라고 생각해서 자산이고, 미지급 비용이라면요. 미지급 금이라고 생각해서 부채라는 걸 일단 분류를 못하면, 그죠?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 계정의 분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 있잖아요. 아니, 미지급금이라 하면 되지 왜 미지급 비용이라 하냐 이 말이에요. 부채를 왜 이렇게 쓰냐. 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급금 하면요, 그죠? 확정 부채가 되거든요. 법률상 줘야 될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미지급 비용이라는 말은 이 발생주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불확정 부채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붙일 때 미지급금 하면 법률상 안 맞아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지급금 안 쓰고 미수금 안 쓰고 미수수익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네 가지 계정 중에서 뭡니까? 부채인지 자산인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이 먼저 하세요. 이연이 2월에서 연기한다 이 말이죠. 네가 여기에서는 이연 계정에는 뭐가 들어가요? 선이 들어가요. 선. 앞에 뭐가 들어가죠? 선이 들어간다. 선. 선이. 요거는 임의선이라고. 임의선. 먼저 선. 그죠? 임의선.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수익을 잡았대요. 수익을 잡았는데 미리 잡은 게 있잖아요. 이미 미리 잡은 게 있다. 그죠? 올해 수익이 아닌데 왜 잡았니 말이야. 그죠? 올해 수익이 아닌데 잡은 거 있죠. 그만큼은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이 미리 잡은 금액을 선수 수익이라 하는 거예요. 미리 잡은 수익. 비용 중에 뭐예요? 미리 잡은 비용이 있다고요.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보험료 하면 1년치 보험료를 다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럼 아직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기간만큼은 비용하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보험료 때리잖아요. 그럼 미리 잡은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은 선급, 그죠? 미리 잡은 비용이라서 선급 비용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선자가 들어가요. 제가 일부러 강조를 했어요. 선 이렇게. 자, 미리 잡은 수익. 보세요. 미리 잡은 수익, 선수 수익. 미리 잡은 비용. 선급 비용이에요. 그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럼 거래를 보고 미리 잡은 비용만큼은 선급 비용을 딱 잡으면 돼. 잡는다는 말이 제거한다는 건데요. 일단 요거 하세요. 비용 올해 거 아닌데 미리 잡았으면 선급 비용. 미리 잡은 수익은요? 선수 수익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발생은 뭐냐면요.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다 이거죠. 발생주에 따라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맞는데 회사는 안 잡았다 이거죠. 그거는 뭐냐면 미를 줘요. 미. 미를 적는데 요거는 아직 미예요. 아직 미. 아직 안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미 선이 요거는 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안 잡은 수익이 뭐죠? 아직 안 잡은 수익이 미수수익. 잡아야 되는데 안 잡은 비용은요? 그죠?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해서 일단 개념을 익히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요걸 먼저 딱 익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아, 요거 미리 잡은 것만큼을 딱 그죠? 조정하거든요. 미리 잡은 만큼을 조정이 바로 선수 수익, 선급 비용 이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얘를 안 익히고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걸 배운 적이 있잖아요. 한 30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좀 잘못 배웠다는 것보다 제가 아마 졸아가지고 안 들었겠지 아마. 교수님이 가르쳐줬는데 제가 그저 딴짓했겠지 아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정확한 개념을 잡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또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걸 정확하게 별로 혼동 없이 가르칠 건가, 그죠? 전달할 거냐.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보니까 용어부터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자산과 부채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자, 그럼 그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해했다면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미리 좀 적어놓고 할까? 그래, 수익과 비용의 이연 계정. 이렇게 좀 적어놓고 할게요. 요거 가지고 하면 좋으니까. 자, 이연 발생. 선이 들어간다, 선. 선 들어간다, 그죠? 수익, 비용. 아직 안 잡은 거, 미가 들어가죠. 미가 들어간다. 수익, 비용, 이렇게. 계정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이내적으로 외우려 하지 말고, 미리 잡은 수익, 선 수익, 미리 잡은 비용, 선 비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선수 수익,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때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선급금은 뭐예요? 자산. 미수금은 자산. 이렇게 되잖아요. 자산 계정은요. 제가 여기서 이건 자산 계정이에요. 이건 자산 계정. 두 개는 자산 계정. 두 개는 자산 계정이죠, 그죠? 선급금, 미수금은 자산. 선수금, 미지급금은요, 부채. 되겠죠, 그죠? 자, 그걸 알고 들어가면 그지 반은 맞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해볼게요. 잘 잡아봅니다. 자, 요거 한번, 요 거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을 읽어보면, 그죠? 처음에 일단은 얘부터 할 거예요. 선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을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선수 수익하고 선급 비용. 이 모형을 통해서 이연 계정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해가 2020년도예요. 8월 1일 날, 올해 8월 1일이에요. 관계회사한테 있죠. 관계된 회사한테 돈을 우리 회사가 빌려줬어요. 돈을 꽂았다고요. 돈을 꽂았어요. 근데 언제 받기로 하고요? 1년 뒤에 있잖아요. 돈을 받기로 하고 1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12%. 그리고 이자 지급은 선이자. 그러니까 대여한 시점에 좀 돈을 빌려줄 때 1년치 이자를 다 받았다가 생각할게요. 그 1년치를 선이자 받고 후이자 받는 거는 계약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계약 조건이 선이자 받다면 선이자 받는 거고 후이자면 후이자인데 일반적으로 은행에 빌리면 후이자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있죠. 돈을 이자를 갚는 이런 후이자가 일반적인데 그거는 약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선이자, 후이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자를 못 구해요. 이걸 할 때 이자 계산을 못 해요, 사람들. 이자 계산을 못 하니까 의외로 잘 못해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몰라요. 이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연리잖아요. 이거 연. 앞에 연이 붙죠. 연리라는 말이 뭐냐면요. 1년에 이자가 12%란 말이에요. 연리. 그죠? 그러면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를 계산할 때는요. 원금 있잖아요. 원금 곱하기 이자율 있죠. 이자율 그죠? 그리고 이제 12분의 뭐예요? 12분의 사용 일수 월수 있죠. 이게 이제 이자가 됩니다. 그럼 1년치를 다 썼다고 하면요. 1년치를 다 썼다고 하면 12분의 1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금을 내가 만약에 6개월, 5개월만 썼다고 하면요. 이렇게 해서 12분의 5 이렇게 되잖아요. 사용 월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365분의 뭡니까? 사용 일수가 돼야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365 중에 며칠을 썼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될까요? 되게 이자 계산이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우리 회계학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요. 거기에 보면 월할 계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월할 계산은 뭐냐면 1년을 361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은 30일이 아니라 30일, 2월달도 30일이라고 가정하는 방법을 워낙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월할 계산은 뭐예요? 그냥 월할 계산이라는 거는 12분의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간편하게 구하는 가정이라고 보시고 회계학에서는 전부 다 월할 상각을 계산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법 가면 안 그래요. 세법 가면 일수로 가야 돼요. 실제로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가정치에 따라 있죠. 이게 월할 계산. 월할 계산한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한번 구해볼까요? 이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올해 있잖아요. 7월 31일 날 돈을 빌려줬으니까 여기 이자 계산해보니까 원금이 얼마예요? 1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럼 이자는 몇 프로죠? 12%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치 이자는 얼마예요? 그럼 1년치 이자는 1년 이자는 12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1년치 이자는 12만 원이잖아요. 연리. 그리고 이제 사용한 일수가 올해 7월 1일이니까, 그죠? 아니, 올해 8월 1일 날 빌려줬으니까, 손가락 헤아를 보세요. 7월 달이 딱 반이잖아요. 6개월이잖아요. 8월 달 하면요. 5개월이 되잖아요. 올해 중에, 그죠? 돈 빌려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계 기간에 있죠. 기속을 시켜야 되니까. 올해에 발생한 수익을 찾아야 되니까. 발생주의. 그럼 요거 12분의 뭐예요? 5 이렇게 되겠죠. 12달 중에 5개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될까요? 5만 원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손쉽게 하는 방법이 뭐죠? 좀 손쉽게 하는 방법이 그냥 한 달 이자가 계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달 이자가 계산 안 되면 안 분하고 비율 안 분하고 한 달 이자가 되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해요. 10,000원이잖아 한 달 이자.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달 이자가 나오면 이게 더 편하다고요. 올해 우리 몇 달 쓴 거예요? 5개월 쓴 거잖아요. 5 곱하면 5만 원이 더 편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월 해서 5만 원을 구하던 이렇게 비율적으로 1년치를 해서 구하던 하여튼 5만 원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계산해 보면 한 달이 딱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 훨 편하고. 만약에 딱 안 떨어지는 거는 비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자 계산 구할 수 있겠죠? 이자를 못 구하면 그죠? 어느 정도를 수익 잡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 회사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자 계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치 이자를 이렇게 시점에 선이자 받았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해됐죠? 그럼 내년도는 몇 달 걸쳐 있는 거야? 내년은 7개월이 걸쳐 있는 거죠. 올해는 5달. 다음 달은 내년도는요. 그죠? 7개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올해 수익 얼마 잡아야 돼요? 발생주에 따라 5만 원 잡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 5개월 동안에 빌려준 금액을 따져보면 이자 수익이 5만 원 돼야 되고 내년도는 얼마 잡아야 돼요? 7만 원 잡아야 되지. 12만 원. 그러면 돈을 빌린 사람 입장은요. 올해는 이자 비용이 얼마 될까요? 5만 원이 되고 내년도는 7만 원이 돼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발생주에 따른 수익과 비용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걸 이해했다면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 회계 처리 한번 볼게요. 자, 회사는 이렇게 했어요. 자, 단기 대여금 했습니다. 단기 대여금 했어요. 빌려줬고 현금 줬어요.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현금 받고 단기 차입금 이렇게 받았어요. 입금 받았어요. 요거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대여자 입장, 요거는 차입자 입장. 8월 1일 시점이에요. 얘는 단기 대여금 1년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100만 원 현금 나갔고 얘는요. 그죠? 현금 받았고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되고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선이자 받기로 했잖아요. 계약상.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1년치 이자를 다 받은 거야. 다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요. 회계 처리는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한번 가볼게요. 회사는 빌려주자마자 1년치 이자를 다 받았어요.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할게요. 현금 받고 이렇게 이자 수익 뭐예요? 이렇게 잡았다 가정할게요. 2020년도에 이렇게 잡았어요. 회계 처리했어요. 또 얘는 받자마자 있죠. 1년치 이자를 다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거 돈 나가고 뭐예요? 현금 이렇게 다 잡았다. 그죠? 이렇게 좀 잡았다. 그죠? 자, 요 상태란 말이야. 그죠? 자, 기말을 맞이합니다. 이 기말 분계를 물어봐요. 여러분 시험에 요거를 할 줄 알면 돼요.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어떤 목표인 줄 아세요? 다른 목표가 아니고 발생주에 따른 있죠. 수익과 비용을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올해 내가 2020년도에 인식할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목표 정해졌잖아요.
5만 원을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5만 원이 내가 있잖아요. 이자 수익과 비용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얼마 잡았어요? 수익을 12발 잡은 거잖아요. 이대로 아무런 수정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라면 수익이 올해 발생한 수익은 5만 원인데 얘는 12를 잡으니까 수익이 과대계상되니까 올반 정보 안 된다는 것이고, 얘도 어떻게 돼요? 올해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는 발생한 비용은 5만 원인데 얘는 얼마 잡았어요? 또 비용을 이만큼 잡은 거예요. 12를 과대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조정해 볼게요. 1단계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네, 수익과 비용부터 먼저 조정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는 5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5만 원이 되도록 맞춥니다. 자, 1단계 해볼게요. 5만 원이 되려면 얼마를 빼야 돼요?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 5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 목표는 정했잖아요. 5만 원 나왔잖아요. 그 얼마를 조정해야 돼요? 7만 원을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만 원을 빼야지 뭐예요? 5만 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단계 얘부터 한다고요. 여기서 금액 중에서 7만 원을 뺀다고요. 이게 쉽죠, 그죠? 수익과 비용을 맞추는 거예요. 올해 5만 원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너는 11을 잡았으니까 7만 원을 빼야 되지. 1단계 했죠? 자, 그리고 이 수익은 미리 잡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7만 원 미리 잡은 수익이잖아요. 수익 중에서 미리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미리 잡은 걸 요렇게 쓰는 거예요. 계정상 미리 선수 수익 이렇게 돼요. 그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빠지고 뭐예요? 요거 빠지가지고, 그럼 요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거랑 요 두 개를 합하면. 요 두 개를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합해볼게요. 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은 이렇게 되고, 현금 12만 원,